따지고 하는 거 보면은, 야, 이게 단일민족 의식이라도 좀 제대로 작동돼서 이렇게 싸우지 말았으면, 그런 생각도 더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단일민족이라는 의식 속에는 억압과 차별과 불관용이 숨어 있습니다. 그 단일민족에서 배제되는 사람들,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배제하는 논리가 숨어 있을 수 있다. 굉장히 위험한 게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순기능보다는 이제는 역기능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단일민족을 강조했었던 역기능. 대표적인 게 일본하고 독일이에요. 그 중에서 독일을 좀 살펴보자. 게르만 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고 내세웠습니다. 이게요, 흑인들이 억압받고 있을 때, 그래서 사진을 빠뜨렸습니다만, 그때 흑인 민권운동에서 나왔었던 아주 중요한 구호가 Black is beautiful이에요. 검은 것은 아름답다. 뭐 아름다운가요? 잘 모르겠어요. 검은색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름다웠겠죠. 그런데 Black is beautiful이라는 건 뭐냐면, 흑인은 열등한 거야 하고 막 비하하고 있을 때, 그때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당당한 거야. 그 자존심을 잃지 말자. 그렇게 얘기할 때 가능한 거죠. 예컨대 우리 한참 그 일본 놈들한테 차별받고 일본이 조선 문화를 깔아뭉개고 있을 때, 조선은 삼천리 금성강산이고 우리 민족은 이해로부터 슬기로웠고 용감했고 똑똑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립운동 할 때 그런 얘기 못하면은 독립운동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일본이 하도 조선 놈들은 엽전이고 뭐하고 그렇게 비하할 때 그거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더군다나 독일처럼 저렇게 강한 나라가, 그리고 저 논리를 극단적으로 적용한 게 유태인 학살 아닙니까? 히틀러의 수사학이 그래요. 대중에게 합리적으로 다가가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감정을 부추기면 단순한 고해도 쉽게 따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의 민족, 하나의 조국, 하나의 언어. 게르만 민족은 그런 민족이에요. 우리가 하나에 대해서는 참 맺힌 게 많아요. 왜냐하면 갈라졌으니까. 18세기 말 그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그러니까 19세기와 20세기를 관통하는 모든 민족의 프로젝트가 통일된 민족국가의 실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못했잖아요. 하나도 없어서 우리가 일본 놈들한테 나를 뺏기고 난 다음에 나라가 하나도 없어서 고생을 했는데, 해방되고 났더니 나라가 두 개로 갈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없어서 그렇게 애썼는데 둘이 됐더니 그게 또 전쟁을 일으키고, 얼마나 또 비통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통일에 대해서, 하나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집착을 할 수밖에 없죠,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이게 또 바깥에 나가보면 하나의 민족, 하나의 조국을 따지는 게, 나치를 경험했었던 사람들한테는 또 소름 끼치는 얘기로 다가섭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처음, 89년에 미국에 갔는데, 그때 제일 당혹스러웠던 게 하나의 민족이라는 거에 대해서 경기를 하는 사람들 보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히틀러는 아리아인이 가장 우월하며 특히 독일인이 속한 게르만 민족이 월등하다고 주장했고, 게르만 민족의 표준형을 짓기 시작했고, 그런 입장에서 이 베를린 올림픽이 게르만 민족의 영광을 쫙 보여주려고 이제 만들었는데, 재밌죠? 거기서 우리 손기정 선수가 올림픽에 꽂힌 마라톤에서 우승을 했으니까. 이게 게르만 민족의 표상을 만드는 거예요. 표준적인 게르만인. 그래서 이제 딱 이런 걸 만들어내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아까 조선족 얘기했는데, 조선족에 대한 혐오, 이런 것들이 보통이 아니죠. 조선족하고 치면은 아주 인터넷에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도 보면 요새 범죄자가 다 조선족으로 나오게 됐죠. 그러니까 특히 이 영화 뭡니까? 범죄도시
씨인가요? 예, 뭐, 윤계상 씨가 연기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했는데, 거기 또 조연으로 나온 사람들도 있는데, 나쁜 놈 하면은 이제 조선족이 돼요. 이런 의식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가령, 서양에서도 그렇잖아요. 미국 헐리우드에서도 악인이 필요하니까 냉전 한참일 때는 KGB로 했다가, 그 다음에는 KGB가 이제 그러니까 소련이 해체되고 난 다음에는 중동의 테러리스트로 바뀌었다가, 또 한참 북핵 문제를 할 때는 북한이 그런 악마로 또 일부 등장을 하다가, 이제 그렇게 되니까 한 사회가 어떤 그런 혐오의 대상, 어떤 감정의 배설구가 필요한 모양인데, 우리는 그게 특히 조선족이 되고 외국인 노동자가 됐어요. 범죄하면 외국인 노동자인데, 그런가요? 인구 10만 명당 범죄 통계를 봤더니 내국인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 여기 많이 올라가서 절반쯤이 드는데, 절반이나 3분의 1 정도예요. 왜? 여러분, 이주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의 상당수는 불법 체류자입니다. 그들은 범죄를 일으키면 잡혀가요. 잡혀가는 게 아니라 추방돼요. 추방돼. 빚지고 여기 간신히 와서 먹여 살리고 있는데,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범죄를 안 저질러야죠. 그리고 또 상당수의 범죄가 자기들 커뮤니티 내에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 사람을, 한국인을 공격하는 예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건이 하나가 나오면 언론에서 이제 뻥치기 하죠. 전혀 없는 건 아니겠죠. 근데 내국인 기재의 범죄, 한국 사람에게 저지르는 범죄에 비해서 발생률이 현격하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과장돼서 공포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 지역 감정을 보면은 지역마다 대표적인 명칭들을 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여순 사건 할 때 이제 했었던 얘기이긴 한데, 지역 감정이 한국 정치를 지배한 게 30년, 40년이 지금 돼가죠. 맨 오른쪽 지도를 보고 저게 뭔가 하고 한참 생각했어요. 화살표가 있는 걸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전에는 화살표 없는 지도를 보고 저건 뭐지? 근데 전라도를 띄어서 이렇게 갖다 붙인 그러니까 전라도를 비하하고 빨갱이라고 하는 전라민주주의 민공화국이래요. 대한민국에서 떼어내자 하는 식의 혐오 표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종에 대한 견해가 말이죠. 이 단일민족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인종 문제에 대해서. 근데 인종 문제에 대해서 배타적인데 다른 민족에 대해서 굉장한 차별을 하고 있죠. 우리가 차별을 하면은 으악하고 뒤집어지는데, 그게 이제 터진 게 1992년에, 또 30년 가까이 됐네요. LA 폭동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났고, 한 달이 채 안 된 다음에 하여튼 LA 가서 그 현장 둘러보고 또 많은 동포들 만나서 얘기 들을 기회도 있었는데, 아주 끔찍했죠. 어마어마한 폭동이 일어났는데, 하필이면은, 이 폭동은 로드니 킹 사건이라고요. 백인 경찰이 흑인을 엄청나게 구타했어요. 근데 그 구타한 직후에, 그게 영상으로 찍혀서 이제 쫙 나왔거든요. 구타한 직후에는 폭동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언제 폭동이 났냐면, 그 로드니 킹을 구타했던 경찰들이 법원에서 다 무죄를 받으니까, 그때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몇 달 뒤에 폭동이 일어난 건데, 그 폭동이 하필이면, 근데 그때 흑인들의 공격 대상이 백인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었어요.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우리 한국 사회가, 물론 흑인이 한국 사람들을 공격한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백인 지역으로는 갈 수 없게 경찰이 백인 지역을 철통방어를 하고, 이쪽으로 한인타운 쪽으로 내몰았다. 이제 그런 주장도 있고요. 그런데 설령 내몰았다 하더라도 다른 쪽이 아닌 코리안타운이 집중 공격의 대상이 됐었다는 건 우리도 좀 반성할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한국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에서 보면 흑인타운에서 이제 돈을 벌지만 집은
백인 지역에다 살고, 그 다음에 흑인이 고객인데 흑인을 굉장히 경멸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미국 사람들 이름을 부르잖아요. 네 이름이 뭐니? 하면은 내 이름은 형님이야. 그러니까 모든 고객 가서 형님 하면서 이제 물건을 사게 뭐 하거나, 아버지, 아버님, 뭐 이제 이런 식의 뭐 장난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이제 흑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뒤늦게 흑인들이 알게 됐을 때 이제 그런 분노 같은 것들이 촉발이 됐는데, 한인들이 표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도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인종 큰 틀에서 본다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국의 주류 사회가 갈등의 표적의 희생양을 한인으로, 그 분노가, 그러니까 가장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노 갈등, 그러니까 노자 갈등이 노동과 자본의 갈등이어야 하는데 노노 갈등으로 많이 돌려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 소수민족끼리의 갈등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저렇게 한인이 이용을 당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한테 이등 신민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차별받는다고 하는데, 자, 미국 사람 차별받는 거 보셨어요? 프랑스 사람 차별받는 거 보셨어요? 백인들 차별 안 받습니다. 요새는 러시안들은 그런데 좀 받아요.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러나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백인들 차별받는 얘기 못 들었죠. 그런데 흑인은 차별을 받아요. 그리고 피부색이 다른 동남아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많이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갈등이 한인에게 집중됐고, 우리 참 눈물겹게 한국 사람들이 저렇게 무장을 하고 다 수술을 시켰습니다. 이주 노동자들도 피부색 때문에 차별을 많이 받는데,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범죄자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절규를 하죠. 이주 노동자를 보면은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제가 우리 이민들이에요. 제가 지금은 그 수업을 못 하고 있는데, 더불어 사는 역사라는 인권하고 이제 역사를 좀 결합시킨, 뭐 거기서 하면서 한국 이민들, 한국 사람들이 이민 가서 어떻게 살았나와, 그 다음에 이주 노동자들이 들어서 어떻게 살고 있나, 우리 내부의 어떤 인종적인 편견, 그걸 들여다보는 과목을 한 4, 5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거 할 때 또 많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이주 노동자들 우리나라에서 차별 엄청나게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말 교과서가 만들어졌는데, 이것도 한때 신문에서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우리말이 때리면 안 돼요, 욕하지 마세요, 여권 돌려주세요,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주 노동자가 들어오면서 나온 말, 우리 어렸을 땐 이상하지 않았죠. 어렸을 때는 살색, 그리고 크레파스에서 제일 먼저 다는 색깔이 살색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을 그릴 때 그걸로 쓰니까 제일 먼저 살색이 없어져서, 그랬는데, 자, 이제 어떻게 됐어요?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이 나오니까, 저거를 살구색으로 바꾸자, 연주황색으로 바꾸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하여튼 우리 이제 이 살색이란 말을 우리가 오랫동안 썼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누구도 살색이란 말을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 더군다나 소수자로서의 외국인들은 거의 없었으니까. Time stops when I'm falling for you.